남자는 여자보다 성욕이 20배 더 강하다. 이 말 사실일까요? 실제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10배에서 20배까지 높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차이가 곧바로 성욕 차이를 의미하는 걸까요? 호르몬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진화, 그리고 문화까지. 오늘 이 세 가지 층을 하나씩 벗겨보면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먼저 호르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성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호르몬이 있죠. 테스토스테론.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성의 몸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양이 다를 뿐이죠. 재밌는 건 폐경전 여성의 몸은 에스트로겐보다 테스토스테론을 3배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성에게도 중요한 호르몬인 겁니다. 성인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혈액 기준으로 300에서 1000 사이입니다. 여성은요? 8에서 60. 같은 단위로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의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높습니다. 20대 초반 남성이 가장 높고 이후 서서히 내려가지만 여전히 여성과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차이가 압도적이죠.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이 단순히 많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서 아주 독특한 일을 합니다. 뇌 깊숙한 곳에 성욕의 스위치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이 스위치를 미리 켜놓는 겁니다. 성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여성도 이 뇌회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낮아서 활성화되는 역치가 더 높습니다. 같은 스위치인데 켜지는데 필요한 힘이 다른 거죠.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은 뇌의 보상센터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동기를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테스토스테론이 이 도파민 회로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차인데 한쪽은 연료가 10배 더 들어가 있어요. 시동이 더 빨리 걸리고 엔진 회전도 더 세죠. 테스토스테론이 많을수록 성적 자극에 더 빨리,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건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남성의 약 75%는 외부 자극 없이도 성욕이 먼저 생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의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성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걸 자발적 성욕이라고 합니다. 스위치가 저절로 켜지는 겁니다. 반면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의 약 30%는 신체 접촉이나 감정적 친밀감 같은 자극이 먼저 있어야 욕구가 따라옵니다. 파트너의 스킨십이나 분위기 있는 대화처럼 자극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욕구가 따라오는 패턴이죠. 이건 반응적 성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성의 55%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응적 성욕은 성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동 거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자발적 성욕만이 정상이라는 생각 자체가 오해인 겁니다. 이 오해 때문에 적지 않은 여성이 나는 왜 욕구가 없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완전히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호르몬이 성욕의 작동 방식 자체를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몸은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 자체가 놀랍습니다.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남성의 몸은 초당 약 1,500개의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하루로 치면 최대 3억 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냅니다. 반면 여성의 몸에서 배란되는 난자는 한 달에 딱 한 개입니다. 하루 3억 대, 한 달 1. 이 격차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걸 번식 비용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1972년에 생물학자 트리버스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번식에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는 쪽이 짝을 더 신중하게 고른다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 한 번 임신하면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출산 이후에도 수유와 육아가 이어집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몇 년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죠. 반면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이 하루에 3억 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하나하나 꼼꼼히 골라낼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올 때마다 빨리 내보내는 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반면 한 달에 딱 한 개만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그 한 개를 어디에 보낼지 아주 신중하게 고르겠죠? 이 비대칭이 수십만 년에 걸쳐 쌓이면서 남성에게는 더 낮은 흥분 역치를, 여성에게는 더 높은 선택 기준을 만들어냈다는 게 진화적 설명입니다. 남성이 시각적 자극에 더 넓게 반응하고 여성이 감정적 연결을 더 중시하는 경향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단,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진화적 설명은 현재 행동의 당위가 아닙니다. 남자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왜 이런 경향이 생겼는지 기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현대의 인간은 본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화와 이성과 선택이 있으니까요. 호르몬도 분명하고 진화도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남자가 원래 그런 거잖아로 끝내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큰 오해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대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성적 생각의 빈도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남성은 하루 평균 약 19회, 여성은 약 10회였습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적 생각의 빈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가 성별이 아니었거든요. 성에 대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 태도가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습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성에 대한 편안함 수준에 따라 보고하는 빈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기대치와 교육이 성욕 자체가 아니라 성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132개 연구를 종합한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남성은 몸이 성적으로 반응할 때 본인도 흥분했다고 느끼는 비율이 약 44%에서 50%입니다. 여성은요? 7%에서 10%.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여성의 몸은 다양한 성적 자극에 반응합니다. 실제로 반응하고 있어요. 혈류가 변하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신체 반응이 주관적인 흥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 흐르는데 한쪽은 지상의 강이고 한쪽은 지하수입니다. 강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지하수는 파보기 전까지 있는지도 모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의 신체 반응만 보고 마음까지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요인까지 겹칩니다. 여성이 성욕을 표현할 때 받는 사회적 낙인이 남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도 젠더 규범이 엄격한 문화일수록 여성이 보고하는 성욕 수준이 낮게 나옵니다. 규범이 느슨한 문화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들고요. 실제 성욕이 낮은 게 아니라 표현하지 않는 것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성욕이 더 강하다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남성은 자발적 성욕이 더 자주,
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여성은 반응적 성욕 패턴이 많고 몸의 반응과 마음의 반응 사이에 간격이 크며 사회적으로 표현을 억제당해 왔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작동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면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호르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구 피임약입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면 호르몬을 묶어두는 단백질이 복용하지 않을 때보다 4배나 증가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니까 성욕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건 피임약을 끊은 뒤에도 이 단백질 수치가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최대 1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피임약을 중단한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미복용 여성보다 2배 높았습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은 20대 초반에 정점에 찍고 30세부터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내려갑니다. 50대가 되면 남성의 30에서 50%는 정상 하한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더 가파릅니다. 40대에 이르면 20대 수치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남녀 성욕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역전되기도 합니다. 파트너와 성욕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이, 피임법, 건강 상태에 따라 호르몬 균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다만 성욕의 변화가 심하거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호르몬 검사 한 번이면 상당 부분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성욕은 호르몬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호르몬이 연료를 넣고 진화가 엔진을 설계했고 문화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사람마다, 시기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조합됩니다. 남녀의 차이는 강하다, 약하다가 아닙니다. 시동 거는 방식이 다르고 반응하는 경로가 다르고 표현하는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나와 다르게 느낀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 그게 출발점이에요. 다르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